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충청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승강기가 침수돼 1명이 숨지고 이딴 산사태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충남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 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도로에 가득 찬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고 소방차조차 물에 잠긴 채 멈춰 있습니다.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도로 바로 앞 오피스텔도 지하 2층 승강기까지 물이 순식간에 들어찼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2분쯤 승강기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지만 3시간쯤 뒤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배수 작업과 그 엘리베이터 인양 작업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빼내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물과 흙이 들이닥쳐 승강기가 멈추자 자력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입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물이 꽉 들어차 주차장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오피스텔 주민들도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주차를 지하 주차장에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전 10시 48분쯤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의 한 주택이 산사태로 붕괴되면서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손모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안에 사람 소리도 안 나고 그 완전히 이제 안방이 이렇게 덮여갖고 바로 119 신고했어요. 이에 앞서 새벽 3시 57분쯤에는 서천군 비인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붕괴되면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수돼 고립된 주민 수십여 명이 지붕으로 피신해 있다 극적으로 구조됐고 밤사이 쏟아진 비로 54년 된 교량도 내려앉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어서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물바다로 변해버린 마을 위로 붉은색 구명보트가 떠다닙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갑천 상류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꽝 하면서 이제 전봇대가 쓰러짐에 전기가 나간 거야. 그래 여기 터진 줄은 몰랐어. 정전만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좀 있더니 그냥 여기가 물바다로 금방 변하는 거야. 급히 지붕 등으로 피신해 있던 27가구, 주민 36명은 구명보트를 타고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과수원과 밭 등이 물에 잠겨버린 마을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큰 물난리를 겪었던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들도 다시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규모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지하시설 등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수요 현장입니다. 발목까지 차올랐던 빗물이 빠져 현재는 지하에서 물이 차올랐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준공된 지 50년 넘은 유등교 교량도 극한 폭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중구 유천동과 서구 도마동을 연결하는 교량에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상판이 20cm 넘게 내려앉았고 다리 일부에 금이 간 것도 확인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4시 나는 맞죠? 차 다 타랬거든요. 예. 그래서 또 한 8시 좀 넘어서 9시 다 돼서 보니까 400km 와서 이렇게 주장돼 있더라고요. 왕복 8차선 교량이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에 종일 극심한 정체가 이어진 가운데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KTX 40편이 20분에서 1시간 40분씩 지연 운행됐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운행되는 경부선 대전 동대구 구간과 호남선 서대전 익산 구간은 자정까지 운행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밤사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잠을 설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제보 영상에 담긴 긴박했던 당시 피해 상황들을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바퀴가 반쯤 잠긴 차량들이 물살을 가르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지하주차장 바닥에는 온통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빗물은 마치 폭포수처럼 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금산군 금성면에 있는 600평 규모의 인삼밭도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변엔 비와 함께 떠내려온 돌덩이들과 나뭇가지가 가득하고 인삼밭은 전부 토사로 뒤덮여 진흙밭처럼 변했습니다. 인삼밭 옆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빗물로 막혀 포크레인이 치우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작년에 심어놓은 인삼을 오늘 이번에 농사도 잘 됐고 그런데 지금 완전 망쳐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하기만 하고. 부여군 세도면의 비닐하우스가 황토색 빗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밤사이 퍼부은 폭우로 수박을 키우던 2,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그냥 썰물 들어오듯이 그냥 막 들어왔죠. 제가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만큼 물이 빨리 불었어요. 비가 많이 왔고. 유등천을 끼고 있는 대전 중구 뿌리공원. 다리 옆으로 거센 흙탕물이 빠르게 밀려 들어옵니다. 각종 쓰레기들이 함께 떠내려오고 거세게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이 금방이라도 다리 위를 덮칠 듯 위태롭습니다. 금산 복수면의 한 마을에는 민가에 물이 들어차 살림살이와 가구들이 전부 젖었고 논산시 벌곡면에선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뒤틀리며 일부가 끊어져 내렸습니다. 또 서천의 한 은행 건물은 내부까지 빗물이 들어차면서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ATM기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농가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물바다로 변하고 농경지가 쑥대밭이 됐는데 피해가 집중됐던 부여군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새벽 1시간 동안 83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단치길의 최고치를 경신한 금산. 불어난 물에 떠내려온 자동차가 차단봉 위에 걸려 있고 거리의 간판이 거센 비바람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새벽 한때 창문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물이 벌써 이 허리닿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저리.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속옷만 입고서는 막 뛰었어요. 어제부터 250mm 넘는 비가 내린 논산도 농가 피해가 막심합니다. 멜론 비닐하우스 5동이 물에 잠겨 있고 버섯재 배장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어제 처음 상추를 수확해 수익을 올리려던 농민은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또 종자를 파종을 해야 되고 그거 키우고 다시 심고 하려면 한 3, 4개월 정도는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수입을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 수지에서도 제방이 20m가량 무너져 주택 5채가 침수됐습니다. 창문이 깨져가지고 뒷문이 깨져가지고서 막 거리 막 쳐붙는 거예요. 막 그리고 둘이 떠내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이처럼 충남에선 2,8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이 수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부여의 전체 피해의 절반 가까이 집중되면서 부여군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충남 지역 수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상황 먼저 파악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짜서 국고 지원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든. 충청남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빠른 복구를 위해 이번에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천안 아산의 인력과 장비를 피해 지역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밤사이 폭우의 영향으로 오후 6시 기준 대전 복수교와 금산 무남교, 논산 논산대교 등의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청댐도 수문을 개방하고 방류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에 많은 비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초당 1,300톤을 유지하던 방류량을 초당 최대 1,800톤으로 늘려 홍수 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천 하류 지역 수위가 최대 2m에서 3m가량 크게 오를 걸로 보여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시의회가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 대해 열흘째 아무런 징계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성비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TJB 단독 보도를 통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던 지난 5일 국민의힘을 기습 탈당한 송활섭 대전시 의원.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송 의원 징계에 손을 놓고 있는 대전시 의회를 향한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의회는 지난주 윤리위원들을 모아 한 차례 간담회만 열었을 뿐 이후 일주일간 윤리위 개최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송 의원이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지난해에도 윤리위를 열지 않았던 대전시 의회. 이번에는 차기 의장이 공석이란 이유로 윤리위 소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장단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따로 뭐 의사를 표현할 만한 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대전 5개 여성단체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후 추가 피켓 시위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2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시의회 직원들이 막아서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비위 사건을 일으킨 송활섭 의원의 징계 요구를 시의원들, 본회의에 출석하는 시의원들에게 조용하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편 의장 자리를 놓고 볼성사나운 감투 싸움을 벌여온 대전시 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조원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동료 의원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한 대전시 의회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징계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대토론회가 전국 치의학 관련 단체와 천안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당위성과 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천안 아산역 인근에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지를 마련하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구와 부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머크사는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대전권대학 산학협의체 주관의 바이오 GMP 실무 교육에 참여해 머크사 관련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독일 머크 본사, 벤자민 파브리 부시장 등 8명이 참석해 지역 바이오 인재 채용에 관해 설명하고 머크 기업 소개와 대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다중 이용 시설에서 폐렴 등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증에 대비해 대전 중구가 수계 환경 검사 및 예방 관리에 나섭니다. 검사 대상은 관내 종합병원과 대형 건물, 백화점, 대형 목욕탕 등 다중 이용 시설 50곳입니다. 구는 기존 균수 범위 이상 검출 시 청소와 소독 조치 이후 재검사를 실시해 기존 균수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